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90일간 휴전,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무역 전쟁에 시달리던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숨을 돌렸죠. 투자자들이 빅테크와 AI 주식에 대거 몰리며 각 지수가 수직 상승했는데요. S&P 500은 플러스 3.3%,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는 플러스 2.8%, 나스닥은 플러스 4.3%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무역 전쟁 우려에서 벗어나며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바로 미국 내 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행정명령, 최소 59% 약값 인하. 하지만 역설적으로 해외 약값은 오르고 제약사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종 주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이벤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 것이죠. 목요일에는 PPI 발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 향후 금리 정책과 증시 흐름이 다시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무역 전쟁의 한 가운데서 시장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0일 뒤 진짜 협상이 오는 만큼 변동성은 있겠지만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EV 섹터주도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리비아는 플러스 2%, 테슬라는 플러스 6%, 루시드는 플러스 4% 이상 상승하면서 2.62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37%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일본봉은 장 초반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잘 버텨주었고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닥 탈출을 노리고 있는 지금 세력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월 고점 3.59달러를 찍고 무려 1.99달러까지 추락하면서 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었고, 이후 두 달 가까이 2불에서 2.6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며 바닥을 다져왔죠. 이 구간은 기술적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으로 세력이 저점을 매집했다면 지금이 바로 출발선일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 주가는 2.6달러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거래량의 증가죠.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단기 목표 구간은 2.9에서 3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지지선이었던 만큼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5달러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루시드가 다시 3달러 이상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지금 이 구간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 루시드 지분을 거의 2배 확대했습니다. 2024년 초 거의 전량 매도 후 최근 4분기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025년 1분기 약 256만 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44만 주 정도가 있고요. 보유 평가액은 1,300만 달러 이상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전기차 종목 비중을 보면 루시드는 방금 전 설명드렸고요. 리비아는 719만 주를 새로 매입해 총 1172만 주 사상 최대 보유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 분산이 아닌 핵심 종목 집중 전략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니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약 240만 주를 매도하며 보유량은 6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골드만삭스는 니오에 대한 기대를 줬고요. 미국 기반 EV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변화는 단순한 리밸런싱이 아니라 판단되는데요. 루시드와 리비안에 대한 강한 확신, 니오에 대한 전략적 철수로 읽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루시드 모터스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는 총 690곳,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무려 22억 6천만 주에 달합니다. 루시드의 전체 유통 주식 수를 감안하면 상당 부분이 기관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입니다. PIF는 단순 투자가 아니라 루시드의 최대 주주이자 전략 파트너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받쳐주고 상승 기반을 다져준다면 상승으로 가는 길은 이제는 열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서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2025년 5월 또 한 명의 핵심 임원이 루시드를 떠났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출신인 IR 총괄
메이너드 엄입니다. 도대체 루시드 안에서 무슨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무려 12명의 고위급 임원이 루시드를 떠났습니다. CFO, IR 책임자, 마케팅, VP, 유럽 총괄, 소프트웨어 운영 담당자까지 여기에 창립 CEO 피터 롤린슨의 퇴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루시드의 주가는 약 86%나 하락했죠. 2021년 IPO 당시 19달러였는데 현재 2.5달러 수준입니다. 단순한 이직이 아닙니다. 전략 실패, 수익 악화, 내부 조직 개편이 뒤섞인 위기의 신호였습니다. 임원 이탈의 진짜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죠. 피터 롤린스는 판매 목표 미달, 그래비티 출시 지연이 포함이 되겠고요. CFO는 자금 소진 심화, 우선주 전환 우려 확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IR 책임자는 기관 투자자 대응 실패와 시장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을 책임지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과 미달과 경영 리스크, 구조조정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겠네요. 그로 인해 주가에 미친 영향, 임원 탈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 붕괴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CFO가 이탈을 했을 때는 3.2달러에서 2.7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피터 롤린슨 교체 발표가 나고 나서는 단기 반등 후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IR 총괄이 이탈을 하고 나서는 현재 2.5달러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죠. 회사는 바뀌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에서 설계한 존재가 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PIF가 되겠죠. 현재 지분율이 약 60.5% 이상 됩니다. 루시드 이사회에서 PIF 인물이 직접 참여했고요. 사우디 비전 2030 전략 핵심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즉, 지금의 구조조정과 리더십 변화는 사우디 주도의 리셋 프로젝트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PIF와 연계된 경영 기조와 루시드의 현재 상황, 향후 CEO가 누가 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내부 승계 가능성을 먼저 보면 첫 번째 후보는 마크 윈터 호프입니다. 전략 컨설팅 회사 BCG 출신이고요. PIF와 신뢰 관계가 두텁고 리더십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입장에선 가장 안전한 선택지이자 사우디와의 조율이 쉬운 인물입니다. 다음은 루시드의 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인 에이드리언 프라이스입니다. GM 출신이고요. 제조와 품질 안정화 전문가이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래비티 SU 품질 이슈를 해결할 핵심 인물입니다.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비티 양산이 안정화될 경우 유력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인물은 에르윈 라파엘 수익 부문 총괄입니다. 제네시스 COO 출신이고요. 아마존 물류 운영 경험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앞으로 수익성 강화, 유통망 정비에 집중할 경우 라파엘이 최적의 인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3명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맡게 될 경우 루시드의 전략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내부 승계만 있는 건 아니겠죠. 루시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부진, 연이은, 임원 이탈, 그리고 사우디 PIF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새로운 리더를 데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이름은 바로 포드의 CEO 짐 팔리입니다. 전통 제조업체와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브릿지형 리더죠. 포드에서 전기차 전환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포드 현직 CEO이기 때문에 단기 영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놀라운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전 CEO 피터 롤린슨의 복귀설입니다. 루시드를 만든 창업자이고 기술력과 비전의 상징이지만 리더십 리스크, 기존 경영 실패에 대한 비판, 현재는 전략 고문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바로 사우디 PIF 출신 인물의 CEO 선임입니다. PIF 소속 인물 혹은 국가 프로젝트 경험자가 맡게 될 수도 있겠고요. 루시드를 사우디 국가 전략의 일부로 운영하려는 흐름과 잘 맞고 있겠죠. 내부 관리형 체제, 사우디 AMP2 공장 운영 강화 목적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외부 영입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술적 리더십, 그리고 경영 실행, 국가 전략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루시드는 실적 회복을 위한 경영 전문가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국가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내부 통제형 인물을 택할까요? 이 선택은 곧 루시드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최적의 CEO를 빨리 선정해서 루시드가 안정적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